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리그가 약간은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1위와의 게임차 자체가 오히려 좁혀진 한 주였어요. 10위는 키움 히어로즈였습니다. 주간 3승 3패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1승 2패를 기록할 동안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격이 터지지 않았었는데 NC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일요일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8회 역전 이 두 점을 이제 득점을 하면서 3대2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불펜도 조금은 살아난 모양새고 안우진 선수가 이제는 5이닝 이상을 소화를 하게 됐고요. 하영민, 알칸타라 같은 선발 투수들도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동현 선수, 또 박준현 선수 이런 투수들이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키움 히어로즈는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3승 3패 5할 승률을 마쳤고요. 그리고 9위 롯데입니다. 주간 2승 4패를 기록을 했는데 NC와의 시리즈도 루징이었고 두산과의 시리즈 루징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역시나 토요일 두산에게 당한 끝내기 패배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격력은 살아났어요. 최근 10경기 타율이 거의 3할에 육박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근데 투수진이 그러니까 공격이 조금 살아나고 고승민, 나승엽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뭔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인데 아쉽게도 윤동희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고요. 엘빈 로드리게스가 좋지 못합니다. 마지막 등판에서는 6이닝 동안 4실점, 물론 자책점은 2점이었지만 엘빈이 거의 5점대에 가까운 4점대 후반 ERA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잘 지탱을 해주던 마운드가 타격이 살아나니까 조금 버티지 못하는 불펜 쪽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는 3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위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주간 3승 3패를 맞추게 됐고요. 롯데와의 주중 시리즈에서는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고 다만 조금 충격적일 수 있었죠. 주말 키움과의 시리즈에서 루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NC 다이노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사실 많은 팀들이 키움에게는 적어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타선에서 보면은 김주원, 박민우, 이우성 이 세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권희동 선수가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복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나왔는데 안타를 때려낸 경기는 단 한 경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가 아직은 정상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는 전반적으로 투수력도 그렇고 공격력도 그렇고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에 반등을 이렇게 꾀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6위 중에 한 팀인 두산 베어스입니다. 주간 3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중 시리즈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공격에서 어떤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지 못했었는데 롯데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어요. 역시나 중요했던 경기는 토요일 경기였고요. 강승호 선수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인 투수인 양재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호투를 펼쳐주기도 했었고요. 최승용 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2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각각 한 점씩 내주면서 2실점.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카메론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공격이 조금 터지지 않는 팀이기는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준순이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최소 2주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박준순 선수. 큰 부상이 아니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벅지 쪽 근육이라서 회복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 6위의 한 자리는 하나이글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흐름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였죠. 4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키움과의 시리즈 2승 1패였고 KT전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타선이 미쳤습니다. 강백호 홈런 10개, 허인서 9개, 그리고 문현빈, 노시환, 페라자 이런 선수들도 홈런을 7개 이상씩 때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홈런포가 터질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선발 외국인 선수인 오웬 화이트가 드디어 복귀를 해서 KT와의 시리즈에서 두 번째 경기에 등판해서 6.1이닝 동안 1자책점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팀 칼라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쿠싱이 빠진 상태에서 과연 마무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불펜 투수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지
마지막 날 경기에서 결국은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하나이글스는 결국 빠따의 힘으로 이번 시즌 컨셉은 확실합니다. 이 공격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위입니다. 기아. 이번 주에 흐름이 가장 좋았던 두 팀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였어요. 주간 4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두산과의 시리즈에서도 2승 1패를 기록했는데 삼성과의 주말 시리즈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에게는 사실 기아가 조금은 열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쳐 날뛰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2년차 박재현 선수였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수비면 수비, 클러치에서 홈런이면 홈런, 도루면 도루, 뭐 이것저것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는 진짜로 이 박재현 선수가 그 역할을 도맡아 해주고 있고요. 정말로 농담, 과장 좀 보태서 이종범 선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야구 볼 때 가장 무서웠던 선수가 이종범이었거든요. 외야에 진짜 이종범 선수가 날뛰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황동화 선수의 좋은 피칭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닝을 많이 소화를 해주고 있고 아데를린도 역시 홈런포뿐만이 아니라 좋은 타격, 높은 타율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위는 SSG입니다. 3승 3패인데 SSG는 진짜로 마법과도 같은 팀이다. 이 팀이 보여주고 있는 저력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위즈와의 주중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시리즈에서는 LG에게 약간 힘이 붙이면서 특히나 첫 경기가 아쉬웠어요. 조병현 선수가 좀 흔들리면서 다 따라잡은 경기를 홍창기 선수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면서 그 경기를 내주게 됐었는데요. 어찌됐건 SSC는 주간 3승 3패를 마쳤습니다. SSC는 김지로, 베네지아노, 다케다 이런 선발 자원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선발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겨낸다. 그거는 어딘가에서 선수들이 터져요. 막 정준재 선수가 잘 치기도 하고 토요일 경기에서 최현우 선수가 끝내기로 그 경기를 잡아내기도 하고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선수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리그의 수준급 선발로서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자, 3위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주간 3승 3패.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고 이 연승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말에 기아 타이거즈에게 맡기게 됐죠. LG와의 주중 시리즈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혈전이었고 특히나 뭐 박혜민 선수에게 빼앗겼던 두 번째 경기를 제외하고는 완승에 가까웠는데 그 중심에는 이재현 선수가 있었고 전병우 선수가 있었어요. 적재적소에 홈런포를 터뜨리는 삼성의 모습이었고요.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말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최원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원태 선수를 아직은 삼성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오러클린이 있습니다. 오러클린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러클린이 6주 대체자로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계약을 따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만들어줬고요. 이재현 선수가 또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도 몇몇 투수들만 정상 컨디션이 되면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위는 LG 트윈스입니다. 주간 3승 3패.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LG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어쩌다 했지만 결국 1위와의 승차를 좁혔어요, 이번 주에. LG가 이런 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G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선두를 노릴 수 있는 팀이고요. 삼성과의 시리즈가 끝날 때만 해도 정말 많은 LG 팬분들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주말 시리즈 끝내기 역전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를 잡아내면서 1위와의 승차를 반게임 차로 좁혔어요. 문정빈, 그러니까 LG는 뭐 이영빈 선수, 송창희 선수, 이재원 선수 막 이런 거포 유망주가 많거든요. 문정빈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영은 지금 명실공히 리그 최고의 마무리라고 불러도 진짜 뭐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로 마무리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착실히 해주고 있고 오스틴 선수의 타격은 잠깐 몇 경기 부진했어요. 보통 막 일주일 부진하고 2주일 부진하면 하락세다 이야기하는데 몇 경기 부진하고 다시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2개 쳤습니다. 오스틴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1위는 여전히 KT 위즈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 2승 4패. 결국 KT 위즈가 2승 4패를 기록을 하면서 중위권 팀들과 1위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팀들까지는 1위 자리를 아직 100경기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KT 얘기를 더 이어가자면 SSG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와의 시리즈에서도 루징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극적인 역전승을 끝내기 승리를 하기는 했으나
확실히 안현민의 부상 공백, 소영준의 부상 공백, 이런 굵직굵직한 투타 에이스들의 공백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K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안현민, 소영준 이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6월부터는 다시 조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시즌 초에 KT는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이거든요. 네, 뭐 여름에 원래 강한 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힐리어드의 장타력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KT는 아직은 1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리그가 점점 재밌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어떤 팀이 더 강해서 어떤 팀에게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한 경기 또 이제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다음 주에는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하나이글스의 선천을 기원을 하고요. 또 메가칩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